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 역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긴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증시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쨌든 악재들이 하나하나 네. 해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대선 불복하면 그거 굉장히 안 좋고, 상원 선거에서 월스트리트 바라는 거는 상원마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자체는 증세 문제라든가 규제 이슈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월가의 바람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죠. 엊그저께 밤입니다. 어제 밤인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선거가 미리 정해진 것 같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오다 보니까 그거 아니다, 진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국민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좀 신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자꾸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관련된 부분 제약사 CEO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을 거고 백신 다 접종 맞을 수 있을 거다,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빠르게 땡겨서 말하는 사람들은 내년 봄 정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 정부 정책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백신이 나오고 대선 이후에 미국의 정국이 안정되는 부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떤 시장의 어떤 악재들이나 조그만 리스크들,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 부도율이 높아진다든가 연체율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낙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한테 실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어차피 직업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사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돈 주고 있다가 예탁금을 갖고 있다가 좋은 게 나와야 사지만 기관들은 항상 좋은 주식을 서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사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나스닥에서 다우존스, S&P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굴뚝산업, 전통사업 가치주라고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는 좀 쓸모없어 보였던 주식들이 나스닥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그것들이 키 맞추기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는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터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연준이 정책을 변경하는 부분, 지금 글로벌리하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혹은 그 뉘앙스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확인한 건 그겁니다. 경제가 정상화되면 될수록 IT주들이라든가 하이테크주들에게는 조금 불리하고 이쪽에 전통산업 관련된 부분, 가치주 쪽에는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좀 궤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 비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쪽에서 땡겨주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쪽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연관이 많이 돼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종의 주가 비중이 전체 상장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아닌데 오랫동안 쓰던 3, 4년 동안 쓰던 스마트폰을 5G로 바꿨습니다. 이게 좀 편하기도 한데 트래픽이라든가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이게 카메라로 한 번 똑같이 찍어도 예전에는 100메가면 됐던 거 지금은 200메가, 300메가 더 많은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5G 통신망이라든가 거기에 처리라는 프로세서, 그 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라든가 그걸 불러들이는 D램 같은 어떤 밸류체인 상에서 굉장히 핫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사람들이 전부 5G 폰으로 바꿔갖고 쉬프트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트래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이게 제가 지금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미국 시장이 자꾸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나스닥이 12,000선에서 멈춰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다우존스 그동안 쌌던 주식한테 가는 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빠지게 되면 달러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일본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유럽으로 간다든가 한국 대만으로 미국에 있는 본토의 돈이 나와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매수세가 로테이션 부분에 있어서 달러 자산이 위험 자산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많이 빠져 있었던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미 했고 돈 많이 풀었으니까 그리고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라 주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섹터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거 민주당이 예산 풀고 어떤 부분에서 도로공사, 토목공사 하기 시작하면 이 주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바로미터로 이 기업의 주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쭉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은 조금 머주하게 되고 이쪽 전통주들이 많이 가면서 한국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본토에 많이 팔려나가게 되고 네. 나중에 이제 경제가 팬데믹이 풀리게 되면 뭐 우리나라가 셧다운 되면서 우리 인력들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좌마켓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주가를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윗방향으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지금 보는 건 그렇습니다.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나스닥 중에서 뭐 특별히 내가 꽂히는 그런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은 인버스로 12,000선에서는 닫아주고 관련돼서 미국 시장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미국 시장보다는 여타 다른 시장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추세적으로 지속된다면 오히려 미국에다가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을 확 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죠.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또 외국인 당연히 우리나라를 살 텐데 대형주를 중심으로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도 나아진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3%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잖아요. 네. 이러한 괴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연말까지는 좀 불가피할까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네. 있었는데 9월부터는 저는 코스닥은 조금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고점 그러니까 뭐 신재생이라든가 드라스틱하게 올랐던 8, 9월에 올랐던 종목들이 9월 달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식들이 나쁜 주식들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대주주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3억까지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식이 좀 내려앉은 부분도 있었고 지금 비록 10억이기는 하지만 연말 되면 그게 뭐 하루 이틀 빠질지 아니면 한 달 내내 조금씩 빠질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양도세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 매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연초에 바닥에서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고 그냥 넘어가서 배당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도해놓고 세금을 안 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마 투자자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웬만해서는 코스닥은 폭락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위로 솟구쳐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큰 자금들은 조금 스탠바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거래대금 회복세를 보시면 이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좀 올라가고 코스닥은 조금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린 거죠. 한마디로 신재생이라든가 조 바이든이라든가 이런 테마주에 갑작스럽게 그쪽에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대응을 했었다가 주가 상승이 지지부진하면서 못 판 사람들이 그래도 내년에 조 바이든이 되고 증시가 안정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지라고 하면서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고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증권주, 금융주를 포함해서
철강주까지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그 이익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뭐 되겠어?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어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 금방 끝날 거 아니다. 중국도 철강사들 많이 셧다운 됐고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로 어떤 부분에서 증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실적을 막는 부분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화학이나 케미컬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할 때 플라스틱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가 뭐 어떤 부분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커버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거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 모멘텀, 증권주, 은행주 다 좋은데 이쪽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거래소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거래소 쪽에서 많이 오른 것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아니겠습니까? 네. 외국인은 대부분의 종목을 또 삼성전자로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만 1조 4,800억 원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반대로 사실 올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것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뭐 1조 4,400억 원을 또 팔았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판 것을 외국인이 받아갔는데, 이런 종목이 그런데 지금 유망하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주가를 보면서 그 종합주가지수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가 뭐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반도체 시장은 수요 좋다, 앞으로 많이 땡겨줄 거다, 그러니까 폭발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은 믿을 만한 데이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그래 수요가 늘어나니까 반도체 사자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닌데, 반도체 쪽에서는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공급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늘리고 줄이느냐 하는 부분, 반도체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잘 압니다. 뭐 증권가도 있고 어디도 있고 뭐 미래학자들도 있고 다 보지만, 그 사람들이 봐서 장사 잘 될 것 같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공급 늘 것 같으면 그거를 조절하면서 공장을 짓고 늘리고 가동률 놀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램이든 낸드든 그동안 투자가 지지부진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수요가 땡겨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큰 폭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가 좀 커버를 치고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조심하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다른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면서 올라가는,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리시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물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전 품목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부분인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에서 석유화학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수출 데이터 좋을 때는 대형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해운주 같은 것들도 막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쇼티지가 나면서, 실제 전체적으로 100이라고 캐파가 100이라고 하면 지금 60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게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쇼티지도 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100까지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물동량이 다 차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 수출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되겠고요. 어쨌든 수소차,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배터리 불나고 자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배터리를 4,000개, 6,000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인 BMS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 회사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잘못될 건지 요게 잘못된 건지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아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LG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GM과 현대차 전체적으로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공통 부문은 LG화학 너 아니냐? 그러니까 너부터 조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보면 한 해 20만 건, 30만 건씩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이제 막 신차 나오면서 기술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이 좀 나고 하는 부분은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분리막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 리튬 이온이 섞이면서 폭발을 하지 않도록 그걸 잘 막아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전략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어떤 부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수소차 그동안에는 승용차로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핵심 기업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그 현대차의 핵심 계열사 중에서 수소차 어떤 사업을 끌고 나갈 어떤 주력 기업이 어떤 건가로 봤을 때는 글로비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 살펴볼까요?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기 한번 잘 보시고요. 네. 뭐 삼성전자 고화소 카메라, 그다음에 AP칩의 고성능화, 요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품 회사, 요거 삼성전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돼서 TCK, ENF 테크놀로지,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비메모리 관련된 거에서 삼성전자 공장이 떡하니 어떤 평수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공장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네. 조금 단가가 좀 싸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조금 바깥으로 빼서 외주를 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테스나라든가 네페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지금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YN텍이라든가 인선 ENT 이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골판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골판지의 폐지 가격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걸 그러니까 예전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곡 수매를 하듯이 폐지를 정부가 이렇게 걷어가면서 법적으로 안정된 틀을 유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세아 제지라든가 신대양 제지 같은 것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지금 쌉니다. 이익 잘 나고 있는데 주가 못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폐지 가격도 떨어지면 주가 꼬라박히니까 이거 안 사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